자, 갈게요. 자, 22페이지 지수법칙 봐주시고요. 네, 지수법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4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거기에서 이 밑에 있는 큰 숫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만한 숫자를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은 지금 밑 위에 있는 작은 숫자, 자, 얘가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 얘기하는 거라 그랬고,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 2의 제곱 곱하기 뭐 2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얘는 원래는 2의 제곱이라는 건 2가 두 번 곱해졌다는 의미인 거고, 2의 4제곱이라는 건 2가 4번 곱해졌다는 의미예요. 반복해서. 자, 근데 어차피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2를 6번 곱했다는 얘기여서 2의 위에 있는 2랑 4를 더해준 2의 6제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그때는 지수를 서로 더해주면 된다. 자, 그게 나와 있는 게 지금 22페이지에 가로 1번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2의 제곱에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 있다면은 얘 의미는 2의 제곱을 3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얘도 2 곱하기 2가 될 거고,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도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곱하기는 순서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에 지수가 있는 2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2의 6제곱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쓰면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와 안쪽에 있는 지수가 가로 사이에 있다면 걔네 두 개를 서로 지수를 곱해준 거랑 값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가로가 있을 때에는 지수를 서로 곱해주시면 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또 나와 있는 게 뭐 2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다른 경우에는 지수를 서로 계산을 못 해준다. 조건은 무조건 밑이 동일할 때에만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법칙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따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3페이지 보시면요, 23페이지에서는 지수법칙을 이제 나누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다시 쓰면은 지금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2의 제곱분의 2의 4제곱인데 이 2의 4제곱은 밑에는 2 곱하기 2고 위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약분이 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분이 될 수 있는 애를 각자 약분을 시켜보면 남는 애가 생길 거고, 그 남는 애를 가지고 써주면 2의 제곱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요. 원래 방식은 이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일 때는 지수를 서로 더했으니까 나누기일 때는 지수를 서로 빼줘라. 그래서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되어 있다면
2의 제곱에 나누기 2의 4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방금처럼 이 방식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 쓴 거거든요. 왜냐면 역수를 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분의 1이고 거기에서 분모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고 분자가 2 곱하기 2니까 약분을 서로 시키면 분모의 2의 제곱이 나와서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쓰게 된다.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원래대로 쓰면은 역수를 시킨 상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로 썼으면 이렇게 써야죠. 2의 2 빼기 4.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근데 지수가 마이너스 있는 걸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쓰지 않고 분모에다 모든 밑과 지수를 내려서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사용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 자,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두 개를 빼서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맞는 식을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게 지금 23페이지의 설명이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가로가 있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분수로 나와 있을 때, 자, 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얘가 2의 a의 뭐 제곱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3b분의 그 다음에 2a의 세제곱이 돼 있거나,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제 계산을 하실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만 있으면 숫자를 제곱을 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도 있으면 문자도 제곱을 따로 해주시고, 그래서 4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각자 해주시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따로, a의 세제곱 따로, 3의 세제곱 따로, b의 세제곱 따로 해서 얘는 27 b의 세제곱분의 8a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숫자가 점점 복잡해지는 게 생기겠죠? 제가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지금 4a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3b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부호 먼저.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숫자만 먼저. 그래서 숫자는 분자는 3의 제곱이니까 9, 분모는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3의 제곱이니까 a의 6제곱, 얘는 제곱이니까 b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계산을 하셔라. 자, 이게 지수법칙에서 하고 있는 내용. 아직 얘기 안 한 게 또 있죠? 더하기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하기를 얘기해보면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다. 자,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기억나요? 얘 어떻게 써? 어떻게 바꿔야 되지? 2의 5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에 곱하기 2의 제곱이어서 2의 7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게 많죠? 네. 3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은 몇이에요? 이거 몇이에요? 3의 5제곱이잖아요. 3의 4제곱 곱하기 3개여서 3을 곱한 거니까 3의 5제곱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몇 자릿수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기억나요? 네.
몇 자릿수냐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였냐면 2의 뭐 7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뭐 5의 뭐 할까 8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얘 자릿수가 몇 자리겠냐 이렇게 나타내는 문제가 생기면은 2랑 5가 곱해지면 공이 하나 생겨서 자릿수가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2의 7제곱이랑 5의 7제곱을 묶어서 공이 8개가 생긴다고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다 사용했고 얘는 하나가 남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남고 3의 제곱이랑 5가 앞에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면 얘는 9고 얘는 5니까 45가 되고, 얘는 10이 7개 생겼으니까 공이 7개 생긴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몇 자릿수냐 얘기한다면 9자릿수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는 좀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변형하는 문제를 아셔야 되죠. 2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26페이지에 있는 6번이요. 거듭제곱으로 바꾸는 거 6-1번이랑 6번이랑 이거를 제일 어려워하잖아.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3의 x제곱은 a, 그 다음에 243의 x제곱을 a를 사용한 문자로 나타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243은 3의 몇 제곱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네요. 243은 3의 몇 제곱이에요? 3을 몇 제곱하면 243이 될까요? 5제곱이죠. 어떻게 알아요? 81에 곱하기 3한 게 243이거든요. 근데 81은 9 곱하기 9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3에 4제곱한 게 81이에요. 거기다 3 한 번 더 곱한 거죠. 네, 그래서 243은 지금 3의 5제곱이고요. 근데 우리는 3의 x제곱을 이용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규칙들이 있죠.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3의 x제곱의 5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3의 5x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찾으셔서 골라내시는 거죠.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얘죠? 네. 얘를 확인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3x제곱 대신에 a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세웠으니까 얘는 a의 5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답이 되는 거는 a의 5제곱이니까 4번이 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6-1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